첫사랑은 늦게 온다. 봄이 한창인 시골 마을 작은 꽃집에서 정순애는 오늘도 화분들에게 물을 주고 있었다. 65의 나이에도 여전히 곧은 허리와 단정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그녀였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벌써 5년. 이제는 혼자만의 시간에도 익숙해진 순애는 꽃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 주는 작은 위안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었다. 어머님, 우편물 왔어요. 젊은 우체부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편지 한 통을 건넸다. 순애는 잠시 손을 멈추고 편지를 받아들었다. 해외에서 온 편지였다. 발신인 란에 적힌 이름을 보는 순간 순애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한도영이라고 적힌 그 이름은 40년 넘게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추억을 한순간에 되살려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뜯어보니 몇 줄 안 되는 짧은 글이 적혀 있었다. 순애야, 잘 지내고 있니? 나 한국으로 돌아간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너를 만나고 싶다. 서울역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편지를 읽은 순애는 가슴이 두근거려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날 밤 순애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고등학교 시절 첫사랑이었던 도영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다. 키가 크고 눈웃음이 예쁜 그 소년이 어느 날 갑자기 아무 말 없이 사라져버렸던 그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당시 순애는 자신이 버림받았다고 생각했고 그 상처를 안고 다른 사람과 결혼해 평범한 삶을 살아왔다. 하지만 이제 와서 도영이 나타났다는 것이 순애에게는 혼란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다. 며칠 후 순애는 결국 서울행 기차표를 샀다.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옷을 갈아입고 화장을 고쳐했다. 6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아름다운 그녀였지만 세월의 흔적을 감출 수는 없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 혼잣말을 중얼거리면서도 순애의 마음 한구석에는 설렘이 자리 잡고 있었다. 서울역 대합실에 들어선 순애는 잠시 주위를 둘러보았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그곳에서 40년 만에 만날 첫사랑을 찾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그때 멀리서 한 남자가 손을 들어 흔들며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백발이 성성하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순애가 기억하는 그 소년 그대로였다. 순애야, 도영의 목소리는 세월의 무게만큼 낮아져 있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40년이라는 시간이 만들어낸 변화가 크긴 했지만 서로를 알아보는 데는 단 한순간이면 충분했다. 정말 순애구나. 도영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근처 카페에 앉은 두 사람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커피를 마시며 서로의 안부를 물었다. 도영은 해외에서 사업을 하며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했다. 하지만 아내를 잃고 홀로 지내다가 고국으로 돌아오기로 결심했다는 것이었다. 은퇴 후에는 고향 근처에 작은 카페를 열 생각이야. 조용한 곳에서 여유롭게 살고 싶어. 순애는 자신의 이야기도 간략히 들려주었다. 남편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고 아들 하나를 두었으며 지금은 시골에서 꽃집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하고 싶은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때 왜 아무 말 없이 떠났느냐는 질문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가슴속으로 내려앉았다. 그날 이후 도영은 순애의 꽃집이 있는 마을 근처에 임시 거주지를 마련했다. 오랜 해외 생활을 정리하고 본격적으로 한국에 정착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어느 날 도영이 꽃집을 찾아왔을 때 순애는 용기를 내어 그때의 일을 물어보았다. 도영아, 그때 왜 아무 말 없이 떠났어? 나는 평생 그게 궁금했어. 도영의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가 지나갔다. 오랫동안 말을 하지 못하던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순애야, 사실 네 아버지께서 나를 찾아오셨어. 그때 말이야. 순애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도영을 바라보았다. 아버지가? 도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지께서는 내가 너를 망치고 있다고 하셨어. 공부도 소홀히 하게 만들고 장래를 어둡게 한다면서 당장 너와 인연을 끊으라고 하셨지. 그래서 그냥 떠난 거야? 순애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다. 도영은 괴로운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때는 어렸잖아. 내 아버지 말씀이 맞다고 생각했어.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한다면 내 앞길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말없이 떠났던 거야. 순애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바보야, 진짜 바보야. 그래도 말은 해줘야지. 나는 네가 날 버렸다고 생각하고 살았어. 도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해외에 나가서도 너를 잊을 수가 없었어. 몇 번이나 편지를 쓰려고 했는데 이미 네가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 그래서 그냥 마음속에만 담아두고 살았어. 순애는 복잡한 표정으로 도영을 바라보았다. 40년 동안 품고 살았던 오해가 이렇게 허무하게 풀릴 줄은 몰랐다. 네 아버지께서는 나중에 내가 성공하면 다시 와서 너를 만나라고 하셨어.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지. 도영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다. 순애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아버지 나름대로는 딸이 장래를 생각한 일이었겠지만 그로 인해 두 사람이 40년을 헤어져 살아야 했다는 것이 안타까웠다. 그날 밤
순애는 오랜만에 눈물을 흘렸다. 원망과 그리움, 그리고 아련한 추억들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진실을 알게 된 후 순애의 마음에는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다. 도영에 대한 원망은 사라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40년의 세월이 쉽게 메워지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도영의 꾸준한 관심과 배려는 순애의 마음을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다. 매일 아침 도영은 꽃집 앞에 나타났다. 손에는 항상 따뜻한 커피 2잔을 들고 있었다. 좋은 아침이야 순애야. 그의 인사는 언제나 따뜻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순애도 점차 그의 방문을 기다리게 되었다. 함께 마시는 모닝커피는 어느새 둘만의 소중한 시간이 되어가고 있었다. 오늘은 국화가 특히 예쁘네. 도영이 꽃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순애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가을 국화는 정말 아름다워. 서리를 맞고도 꿋꿋하게 피어나는 모습이 감동적이지.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좁혀주고 있었다. 꽃 이야기, 날씨 이야기, 마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오가며 옛날에 친밀감이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도 두 사람의 관계를 눈치채기 시작했다. 순애 씨한테 남자친구가 생겼나봐. 저 나이에도 사랑이 있는 거야?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순애의 귀에 들려왔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하던 순애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시선들도 크게 신경 쓰지 않게 되었다. 어느 날 도영이 작은 선물을 가져왔다. 예쁘게 포장된 작은 상자 안에는 수제 비누가 들어있었다. 꽃향이 나는 비누야. 네가 좋아할 것 같아서. 순애는 고맙다며 선물을 받았다. 그런 도영의 세심함이 순애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청춘 시절의 설렘과는 다른 성숙한 애정이 싹트고 있었다. 서울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순애의 아들 민수는 어머니의 변화를 눈치챘다. 전화 통화를 할 때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전보다 밝아졌고 웃음소리도 자주 들렸다. 처음에는 단순히 꽃집 일이 잘 돼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마을 지인들로부터 어머니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는 충격을 받았다. 주말에 시골집을 찾은 민수는 어머니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다. 엄마, 요즘 새로 사귄 분이 있다면서요? 순애는 잠시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래, 고등학교 동창인데 해외에서 돌아왔어. 민수는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다. 엄마, 이제 평온하게 사셔야죠. 왜 옛날 사람을 다시 만나서 마음을 흔들어요? 민수의 반응은 순애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했다. 엄마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연애를 해요? 주변에서 뭐라고 할지 생각해 보셨어요? 순애는 아들의 말에 상처를 받았다. 민수야, 엄마도 사람이야. 혼자 사는 게 외롭기도 하고.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 돌아가신 지 겨우 5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벌써 다른 남자와. 그날 밤 순애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아들의 마음도 이해가 되었다.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어머니에 대한 걱정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일 것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억울하기도 했다. 남은 인생을 혼자 살라는 것인지 자신의 행복은 포기하라는 것인지 답답했다. 며칠 후 도영과 만났을 때 순애는 아들과의 갈등을 털어놓았다. 도영아, 우리 아들이 크게 반대해.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도영은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한 일이야. 아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야. 그러면서도 도영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우리가 잘못한 게 없잖아.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순애는 갈등했다. 한 번뿐인 인생에서 자신의 행복을 선택해야 하는지 아니면 자식의 마음을 우선시해야 하는지. 하지만 도영과 함께 있을 때의 행복감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도영이 갑자기 쓰러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마을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지만 상태가 좋지 않아 큰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고 했다. 순애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모든 것을 제쳐두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구급차에 실려가는 도영의 창백한 얼굴을 보는 순간 순애는 자신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깨달았다. 서울의 대형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 도영은 심장에 문제가 있었다. 다행히 큰 수술은 필요 없었지만 당분간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순애는 매일 병원을 오가며 도영을 간병했다. 아들 민수도 어머니의 간절함을 보고 마음이 움직였다. 병문안을 온 그는 도영과 처음으로 대화를 나누었다. 어머니가 많이 걱정하셨어요. 민수의 말에 도영은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아드님한테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민수는 도영의 진실한 모습을 보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것만 약속해 주신다면. 병상에 누워있던 도영은 순애의 손을 잡고 말했다. 순애야, 이번에 정말 깨달았어. 남은 시간이 얼마 없을지도 모른다는 걸. 나는 너를 잃을까봐 두려워. 순애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무슨 소리야? 괜찮을 거야. 도영은 계속 말을 이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40년 전에도 지금도 너한테 걱정만 끼치는구나. 도영아, 나도 고백할 게 있어. 순애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나는 평생 너를 잊은 적이 없어. 다른 사람과 결혼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네가 있었어. 도영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나도 마찬가지야. 너는 내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이야.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서로를 바라보았다. 며칠 후 도영의 상태가 호전되면서 두 사람은 더욱 가까워졌다. 죽음의 문턱까지 가봤던 경험이 남은 시간이 소중함을 일깨워준 것이다. 순애는 더 이상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기로 했다. 도영이 퇴원한 후 두 사람은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다. 순애는 도영에게 특별한 장소를 보여주고 싶었다. 그곳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전에 즐겨 걷던 강변 산책로였다. 아버지가 매일 저녁 여기를 걸으셨어. 어릴 때 종종 따라다니곤 했지. 순애의 설명에 도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강변길을 걸으면서 순애는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버지는 여기서 나한테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어. 인생에 대한 이야기, 꿈에 대한 이야기들. 그때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모두 소중한 가르침이었어. 도영은 잠시 강물을 바라보았다. 네 아버지께서 나를 만류하신 것도 이해가 돼.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 마음이었을 거야.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아버지도 우리를 완전히 반대하신 건 아니었던 것 같아. 순애가 말했다. 성공하면 다시 오라고 하신 걸 보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인정하고 계셨을지도 몰라.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강물이 흘러가는 것을 바라보았다. 세월도 강물처럼 흘러갔지만 그들의 사랑만큼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있었다. 순애야, 여기서 너와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 그러게, 나도 20살짜리 순애가 된 기분이야. 두 사람은 천진하게 웃었다. 도영이 순애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순애야, 우리 이제 남은 날은 같이 걸어가자. 더 이상 헤어지지 말고. 그래, 이제는 혼자가 아니야. 석양이 지는 강변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약속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매일 저녁 강변길을 함께 걸었다. 늦게 피는 꽃이 더 아름답다는 말처럼 두 사람의 사랑도 그런 것이었다. 이듬해 봄, 순애의 꽃집에 작은 변화가 생겼다. 꽃집 한쪽에 아담한 카페가 문을 열었다. 간판에는 퍼스트 러브 CAF라고 예쁘게 적혀 있었다. 도영이 오랫동안 꿈꿔왔던 카페였다. 순애의 꽃집과 연결되어 있어서 손님들은 꽃을 감상하며 따뜻한 커피를 마실 수 있었다. 카페 오픈날 마을 사람들이 축하하러 몰려들었다. 아들 민수도 서울에서 내려와 축하해 주었다. 어머니가 행복해 보이셔서 저도 기뻐요. 매일 아침 도영은 갓 내린 커피의 향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순애는 꽃을 정리하며 하루를 준비했다. 손님들이 오면 도영은 커피를 내리고 순애는 꽃을 포장해 주었다. 서로 다른 일을 하면서도 같은 공간에서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했다. 어머니, 아버지, 커피 정말 맛있어요. 젊은 손님들이 부모님처럼 부르며 인사했다. 어느 날 단골 손님인 젊은 커플이 말했다. 저희도 오래오래 사랑하며 살고 싶어요. 사랑은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진심이 중요한 거지. 저녁 무렵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후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다. 꽃집 앞 벚꽃이 만개에 있었다. 순애야, 우리 정말 행복하다. 그래,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 마을 아이들이 뛰어놀고 강아지가 꽃잎을 쫓았다. 첫사랑이 늦게 와서 오히려 더 소중한 것 같아. 지금의 사랑은 깊고 진해. 이런 사랑도 있다는 걸 몰랐어. 해가 지며 간판 글씨가 은은하게 빛났다. 두 사람은 벚꽃 흩날리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날 밤 순애는 일기장에 적었다. 첫사랑은 늦게 온다. 하지만 늦게 온 만큼 더 깊고 진하다.